안녕하십니까, TK입니다. 저희 집 화장실을 좀 페인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색깔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밝은 색으로 페인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은 많은 분들이 페인트를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DIY 하시는 분들 또 자기 집 페인팅은 본인 스스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페인팅이 가장 적은 스킬로 가장 큰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인팅 자체는 굉장히 쉽지만 페인트는 사실 프랩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시작하시면 보통 갑자기 롤러를 꺼내셔가지고 롤러를 페인트를 뿌린 다음에 막 벽에 칠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일 먼저 꺼내셔야 하는 거는 이 스크류 드라이버나 드릴입니다. 드릴로 먼저 있는 나사들이나 이런 전기 리셉티컬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다 뽑으셔야 합니다. 이런 나사들을 다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트가 다르네요. 이 비트는 양면 비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반대쪽에는 십자 드라이버고요. 이쪽은 네모,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죠. 이렇게 바꾸시면은 바로 십자 드라이버를 쓸 수 있습니다. 옆에도 또 있죠? 뽑고 나면은 여기에 앵커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앵커인데요. 드라이버 앵커는 롱노즈라고 해서 코가 긴 렌치가 있습니다. 벤치 같은 게.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는 없네요. 저희 집에 원래 3개나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 있던 전지 가위 하나 가져왔습니다. 뽑으실 때는 이렇게 한번 안에 넣고 흔들어 주시면 더 잘 빼기 쉽습니다.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흔들어 주신 다음에 이게 페인트 때문에 페인트를 위에 덧칠하셨어요. 지난번에 전 집주인분께서. 그럼 이제 페인트 때문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인트를 떼내 주시고 살짝씩 당겨 주시면 됩니다. 벽이 조금씩 파이고 있는데요. 이따가 패치를 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항상 패치하시기 전에 이런 이 드라이월 종이들을 안쪽으로 말아 넣으셔야 돼요. 이런 거 안 넣고 바로 필러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게 안 없어집니다. 사포질로도 안 없어지고. 그래서 누른 다음에 채워 넣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십니다. 이렇게 뚫린 구멍들은 필러로 채우셔야 합니다. 근데 필러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죠. 가장 흔하게 보시는 건 이 드라이덱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일 흔하게 구하실 수 있고 제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바르시면 처음에 분홍색으로 붙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하얀색으로 변하면 말랐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샌딩이든 페인팅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써있기로는 프라이머를 안 칠하셔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프라이머를 안 칠하셔도 페인트는 잘 붙지만은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인 스패클링입니다. 같은 종류죠. 르페이지 거. 얘는 오래가지가 않아요. 르페이지 제품들 뭐 제가 많이 써봤는데 우드 필러는 지금도 씁니다. 근데 스패클링 같은 경우는 뚜껑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금방 굳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글레이즈라는 겁니다. 윈도우 글레이징, 창문 이제 유리 달 때 쓰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좀 이제 저희가 트림 작업 같은 거 할 때 못 자국 같은 거 없애는데 아주 최고입니다. 제일 빠르고요. 요런 텍스처인데요. 지금 밖에 있었더니 좀 얼었어요. 이렇게 떼내셔가지고 동글동글 이렇게 굴립니다. 동글동글 이렇게 찰흙처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못 자국 같은데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면은 딱 구멍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칠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스패클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드라이덱스나 뭐 르페이지나 마찬가지로 벽에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문질러서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항상 젖은 이런 마이크로파이버나 뭐 이런 행주 같은 걸로 항상 닦아내야 되는데 얘는 아주 깔끔하게 패치가 돼서 그런 작업할 때는 제일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다이나 패치 프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해요. 굳었을 때 이 철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패클링은 안 되고 다이나 패치로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패클링 똑같이 생겼고요. 근데 얘는 살짝 굳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는 이렇게 문지르면 다 묻습니다. 스패클링이기 때문에. 요런 뭐라 그러죠? 헤라라 그러나요? 요걸로 이제 여기 벽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메꿔주시면 돼요. 한 번에 안 되고요. 2번 정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꾹꾹 눌러가지고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네, 이게 해보시면 아는데 한쪽으로만 문지르시면은 그 문지르는 쪽 면만 채워집니다. 이게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만 문지르시면 여기만 채워져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마르면서 그게 다 갈라지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이쪽으로 바르셨으면 끌어올리실 때는 반대쪽으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뭐 그런 팁이 있고요. 아무튼 이걸로 구멍을 다 막고 마르고 나면은 사포질을 하시든지 좀 크랙이 가까우나 이렇게 구멍이 좀 큰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이나 패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현상이 제일 적어요. 제일 튼튼하고 제일 적고 페인트 칠했을 때도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이 드라이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분명 써 있어요. 안 줄어든다고 써 있거든요. 노 프라이밍 리카이 프라이머도 필요 없고 웜 슈링크 하지도 않는다고 써 있는데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이덱스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요. 다이나 패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요. 다이나 패치가 2불 정도 더 비쌉니다. 이런 큰 통으로 샀을 때. 최대한 꾹꾹 눌러가지고 안에 구멍이 꽉꽉 채워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갈라지고 줄어들어지면서 안으로 이렇게 파입니다. 물론 2번째 하실 때 메꿔주시면 돼요. 근데 2번째 메꿀 때가 또 깊어지면 그 마르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거기도 갈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이나 패치 같은 경우는 구멍이 꽤 커도 한 뭐 1인치, 2인치까지는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2번, 3번 채우시면은 2인치, 3인치 되는 구멍의 크기도 채워넣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 있는 거울도 뗐고요. 조명도 떼셔야 됩니다. 조명 떼실 때는 불을 끄시고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동그란 게 있을 거예요. 동그란 거가 보통 이 조명을 떼는 나사입니다. 떼시면은 빼실 때도 페인트가 안 떨어지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빼신 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뜨겁네요. 전선이 나오시면요, 쭉 이렇게 당겨 보세요. 당겨 보시면 노란 부분,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까만 선이 만약에 나오는 까만 선이 2개 이상이시다. 이러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나오는 까만 선, 나오는 하얀 선은 저기 하나씩이거든요. 그러면은 전기가 여기 외에 다른 데로 안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너트가 있습니다. 너트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전기선을 연결해 주는 데 쓰는 너트입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그거를 당겨서 빙글빙글 돌리시면은 빠집니다. 빙글빙글 이렇게 빠지시죠? 얘도 뚜껑 열듯이 돌리시면 빠집니다. 빼고 나서 전선을 떼어주시면 조명이 빠집니다. 간단하시죠? 이렇게 조명들이나 전기, 스위치 들어가는 부분 있죠? 스위치 들어가는 부분 아까 뺀 전기, 거울 뭐 이런 것들 다 빼주시고 이 옆에는 저희가 이제 커팅하는 방법을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프랩이 어느 정도 됩니다. 다 마르고 나면은 방금 패치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코팅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게 다 마르고 나면 이제 샌딩 작업 한번 하시고 페인트 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뽑으신 나사나 이 페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잘 모아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재설치하려고 하는데 없어졌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예, 아직도 다 안 말랐는데요. 먼저 커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커팅은 이제 붓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페인팅 테이블 이렇게 쭉 테두리에 둘러놓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커팅 하시는 게 익숙해지면 훨씬 편하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예. 자, 커팅 하실 때 페인트를 요런 컵에다가, 이게 페인터스 페일이라 그래가지고 1리터짜리 페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요런 라이너 하나 입혀가지고 쓰는 건데 요걸 쓰셔도 되고요.
이런 거 없으면은 이제 뭐 티모튼에서 커피 드시고 남은 컵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사실 요 캔 자체에서 쓰셔도 됩니다. 캔 오픈하시기 전에 항상 흔들어 주시고요. 특히나 오래 있었으면은 밑에 많이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칠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페인트에 이제 틴트를 넣으시면 틴트 넣고 어차피 섞어주거든요. 근데 틴트를 굳이 안 하시나 하얀색을 쓰시더라도 가져오시기 전에 그 페인팅 그 샵에 가시면은 흔들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 가져가셔가지고 이거 좀 쉐이크 해달라 그러면 쉐이크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야지 이제 밑에 이 고여있는 애들이 잘 풀리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굴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떼고떼고 굴려주시면은 잘 섞이니까요. 충분히 섞어주시고요. 뚜껑을 이제 여실 때는 뭐 페인트 오프너도 있지만은 열쇠 중에 항상 안 쓰는 요 페인트 캔 따는 전용 열쇠가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죠. 요걸로요. 캔 따실 때 한 번에 다 열려고 하지 마시고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따기가 쉽습니다. 예, 덜 섞였네요. 색깔이 보시면은 아직 분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스티어 스틱을 가져오셔서 그 페인트 사실 때 그 나무 막대기 주신 나무 막대기 이렇게 저으셔도 되고요. 다시 뚜껑 닫고 흔드셔도 됩니다. 뚜껑을 다시 닫으실 때는요, 절대 이거 뚜껑 안 닫고 쏟아지면 큰일 나니까요. 사고자요. 대형 사고. 이렇게 하시고 밟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은 안 흘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흔들어 주시면 돼요. 훨씬 낫습니다. 다 섞여 있는 게 보입니다. 커팅을 하실 때는 붓이 중요한데요. 붓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려 있는 코너가 좋습니다. 뭐 2인치든 3인치든 4인치든 크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너무 크면은 조금 어려운 감은 없지 않아 있고요. 너무 작으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찍어 주신 다음에 페인팅 하실 때 가장 많이 흔하게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인트를 많이 묻히셔서 덕지 바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 페인트가 굉장히 텍스처가 있는 질감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안 예쁘죠? 그러면은 뭔가 새 거다라는 느낌이 안 나고 굉장히 헌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색깔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요. 그래서 커팅 하실 때는 요 코너랑 요 코너 있죠? 요 코너를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이 경계선들을 쫙 칠해 주시면 되는데요. 얇게, 지금 특히나 배경이 회색, 진한 회색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한 번에 가리려고 이만큼 막 발라가지고요, 이렇게 칠해버립니다. 이러면 가려진 것 같죠, 색깔이? 이러면 되게 색깔이 가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칠하세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한 번에 가린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 퍼뜨려준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코너 부시기의 좋은 점이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대각선 깊은 코너 쪽에 들어가면 칠하기가 훨씬 편하십니다. 일반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붓으로는 칠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벽에 닿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커팅 하실 때도 훨씬 어렵고요. 최대한 코너 쪽을 칠해 주시고요. 칠해 주시면서 패더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블라인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 쪽을 이렇게 살짝 문질러 줘야 됩니다. 그라데이션을 주듯이요. 그래야지 나중에 롤러가 지나갔을 때도 이렇게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천장하고 벽 사이를 커팅하실 때는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펴 발라 주신 다음에 살짝 펴 발라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눌러서 천장 위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붓이 45도가 됐을 때 쭉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느낌 그대로 몇 번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최대한 가까이 간 다음에 쭉 요거를 이제 한 2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르고 나서요. 네, 롤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는 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롤러가 바로 벽까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코너도 커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롤러가 최대한 가까이 가겠지만은 롤러로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커팅을
좀 넓게 해주시는 편이 편합니다. 최대한 위에까지 닿습니다. 최대한 위에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찍으실 때 이렇게 살짝 날카롭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최대한 가까이 가시고요. 커팅 하실 때 이를 누르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붓의 각도가 45도가 되면은 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 위에 회색 점이 남았죠? 저거 같은 경우는 이 전에 페인팅 하신 분이 여기에다가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 페인트를 하신 거예요. 테이프를 붙이고 하면은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테이프를 또 잘못 붙여가지고 저거를 테이프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칠했을 때 까만 부분을 다 가리지 못합니다. 저거요. 그래서 테이프 붙이는 것보다 커팅 하시는 게 나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이 색깔을 가려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색깔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가려가면서 가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보면서 커팅은 한다기보다는 이 붓의 각도만 딱 잡아주시고 딱 코너에 들어가면은 붓이 알아서 코너에 있습니다. 그러면 힘 조절만 해서 쭉 당겨주시면은 커팅은 알아서 됩니다. 네, 그냥 힘 조절과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직접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운전하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페더링 해주시고요. 이 퍼스트 코트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가려지나, 색깔이. 다 세컨드 코트 하고 나면 가려지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네, 필요하면 썰드 코트까지 칠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모든 코너를 해주시면 되고요. 롤러가 닿지 못하는 저는 인사이드 코너, 아웃사이드 코너도 롤러로 할 수 있지만은 한번 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사이드 코너도 해야 되고요. 천장 쭉 테두리로 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또 커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리셉티클 주변입니다. 커팅이 아니고 이제 붓으로 프랩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페더링 아웃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한데, 그리고 어차피 롤러가 요 옆에까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밑에도 해줘야겠네요. 보통 일반집 같은 경우는 베이스보드가 있겠죠. 베이스보드 위를 커팅해 주시는 거예요. 커팅하실 때 똑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페인트를 많이 묻히시면은 베이스보드 커팅하실 때도 페인트가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팅이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마를 때쯤 가보면은 다 흘러 내려가세요, 페인트가.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네, 두껍게 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흘러 내려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요 밑에 살짝 틈 사이에 페인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팅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좀 하셔야 돼요. 커버를. 이렇게 페인트를 많이 묻히셨으면 좀 퍼뜨리신 다음에 붓이 들어가서 붓이 알아서 커팅을 하게끔, 그 다음에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붓의 퀄리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붓일수록 브러쉬 마크가 많이 안 남아요. 근데 퍼스트 코트에는 너무 신경을 쓰시면은 오히려 더 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르기 전에 작업하시면 또 자국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국이 최대한 안 남게 하시려면은 힘을 빼시고 긴 스트로크를 하시는 겁니다. 힘을 빼고 긴 스트로크. 그러면은 많이 안 남습니다. 스트로크. 지금 여기도 천장에 보시면은 전에 천장에 했던 저 스트로크들이 다 보입니다. 근데 보여도 어느 정도는 하얀색, 특히나 이제 플랫 페인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샤이니한 세미글로스나 글로시한 페인트일수록 더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여기를 쭉 커팅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싱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싱 옆에도 넣으시고, 지금 이제 케이싱이 만약에 카킹이 되어 있는 경우면은 차라리 타는 게 낫습니다. 카킹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케이싱이 하얀색이고
벽이 이제 뭐 순간 색깔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옆에 앞에서 봤을 때 이 하얀색이 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굉장히 티가 납니다. 근데 하얀색으로 케이싱은 칠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이렇게 커팅을 해주다가 실수로 케이싱을 올라탔을 때는 티가 훨씬 덜 납니다. 그런 것들을 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천장에 조금 닿아서 방금 행주로 닦았습니다. 커팅하다가 천장에 닿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닦아내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커팅하시면 됩니다. 해밀턴 키친 3일차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노동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인팅 작업할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시는 것과 조용히 하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오디오북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지금 커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아직 살짝 안 말랐어요. 이 패치한 자국들이. 그래서 마를 때까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내일 다시 와서 좀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날이 됐습니다. 눈부셔. 자, 페인트 브러쉬는 말려놓으실 때 항상 이렇게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워두셔야 붓이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남습니다. 꼭 이렇게 드릴에 걸어 놓으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눕혀두시게 되면 점점 붓이 퍼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커팅할 때 힘듭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는 뭐 우스터사 제품도 괜찮고요.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좋은 붓을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면은 피카소 브랜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커팅할 때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 심스사의 노란색 르네상스라고 오발 모양의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 오발이 뭐죠? 좀 이렇게 찌그러진 동그라미 모양의 그 브러쉬인데요. 제가 그거를 레스토레이션 컴퍼니에서 일할 때 어떤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아니 추천해줬는데 처음에 안 써봤어요. 안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제 붓이 없어가지고 빌렸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그걸 쓰고 다니는데, 이 고급 페인팅 회사들 있잖아요. 이 되게 비싼 집들 페인팅 하시는 분들, 이 제 붓을 보더니 자기도 그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습니다. 커팅할 때 느낌이 달라요. 이런데 이렇게 비싼 붓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커팅할 때 보시면은 이 붓의 모양이 오발이기 때문에 이 붓이 진짜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날카롭게 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커팅하실 때 되게 좋고요. 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씻어서 쓰는데 되게 오래 가요. 잘만 씻으시면은, 관리만 잘 하시면 1년은 갑니다. 붓 씻으실 때는 뭐 물로 씻으시면 됩니다. 바로 씻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굳기 시작하면은 안 좋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신나로 녹여서 쓸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씻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쓰실 때 좀 뭐 쉬는 시간일 때는 항상 비닐로 덮어 두시고요. 그래야지 마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씻으실 때 이렇게 물로 씻으신 다음에 브러쉬 같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나일론 브러쉬 같은 거 좀 날카로운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빗질을 해주셔야 돼요. 코밍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빗질을 쭉 해주시면은 붓이 그 모양을 오래 유지합니다. 자, 이제 패치가 다 말랐을 테니까요. 여기 있는 패치를 한번 사포질하고 세컨 코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딩 블럭이 있으시면 샌딩 블럭으로 하시면 되고요. 평평해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지셨을 때 느껴지면은 페인트 칠했을 때 보입니다. 자,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누르시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세컨이니까요. 누르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확실히 마르면서 슈링크를 했습니다. 다이나 패치도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었어요.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거 꼭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공사 현장에서 이 조그만 못 자국들 패치할 때는 이 작은 게 제일 좋고요. 집에 있으시다면 꼭 작은 거 따로 안 사셔도 되고 3인치든 4인치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패치하시는 데는 손에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됩니다. 예, 마르는 거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가지고 커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커팅을 2번 하시고 나서 롤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뒤에 있는 배경이 진하고 듀럭스 페인트 커버리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듀럭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쓰진 않아요. 좀 중간 단계 느낌입니다. 셜린 윌리엄스나 벤자민 모어 많이 쓰시죠? 셜린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되게 묽어요, 페인트가.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지고요. 칠하다 보면은 되게 묽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셜리 윌리엄스도 그렇고, 컬러 톤인가요? 저기 이제 그 홈 하드웨어에 가면 파는 페인트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묽습니다. 칠한 건지 안 칠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베어, 홈디포에 가시면 파는 베어 페인트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베어 페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림 같은 경우는 스커프 디펜스 제품을 제일 많이 쓰고요. 벽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실 전체 마감을 할 때는 i100이나 i200을 많이 쓰고, 그 외에 같은 경우에는 스커프 디펜스 제품을 또 많이 씁니다. 벽에도요. 세미글로스도 있고요. 벽 같은 경우는 보통 에그쉘이나 뭐 플랫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세미글로스 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좀 너무 반질반질하다 보면은 벽에 이 임퍼펙션한 부분들,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보여요. 플랫할수록 덜 보입니다. 그래서 천장은 거의 99% 플랫 화이트로 칠합니다. 자, 근데 왜냐면요, 이제 창문에서 빛이 들어올 때 천장에 있는 모든 임퍼펙션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신경을 잘 안 쓰고 천장을 보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올려다 보시면, 한번 올려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랫 페인트로 칠했기 때문에 그나마 눈에 덜 띄는 거고요. 샤이니한 이 쉰이 점점 높을수록 뭐 에그쉘이 있고요. 처음에 이제 플랫입니다. 그거 이제 쉰이 아예 없는 거, 글러시한 느낌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예 없는 거. 그 다음에 에그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세미글로스로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벤자민 모어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뭐 세미글로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스, 하이글로스 페인트로 넘어가는데, 벽 같은 경우는 에그쉘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키친 같은 경우는 가끔 좀 더 글러시한 경우도 해요. 왜냐면 반짝거림이 심할수록 듀러빌리티, 그러니까 더 견고합니다. 그냥 물로 닦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플랫 페인트 같은 경우 물로 닦아도 이게 속에 색깔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염이 돼가지고 번져요. 근데 글러시한 게 심할수록 그런 현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늬나 이렇게 트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세미글로스 페인트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외에 벽이나 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플랫 페인트를 쓰고요. 벽 같은 경우에는 에그쉘을 제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베어 제품에서 에그쉘 스커프 디펜스 제품을 많이 쓰고요. 벤자민 모어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써요. 벤자민 모어 이제 럭셔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벤자민 모어를 쓰시는데 좋습니다. 벤자민 모어가 좋은 이유는 뭐 듀러빌리티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글러시한 농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스커프 X라고 이제 이 벤자민 모어에서 나오는 그 제품도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고 좋은데 그렇게 엄청 뛰어나진 않거든요. 그 가격 차이에 대비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잘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붓자국이 거의 안 남아요. 진짜. 이 벤자민 모어의 제일 그 높은 그 어드밴스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드밴스도 있고 오로라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 두 가지 둘 다 사용해 보면은 이렇게 붓질 쫙 하고 말릴 때 되면은 샥 퍼지는 느낌이 납니다. 셀프 레벨링이라 그러는데 셀프 레벨링 같은 경우는 벤자민 모어에서 또 따로 파는 그 스티너 같은 게 있어요. 신나라 그러죠. 페인트를 살짝 묽게 해가지고 이게 페인트 같은 경우가 빨리 굳어버리면은요 그 붓 모양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근데 천천히 굳게 되면요 이게 굳으면서 천천히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액체다 보니까는. 그래서 셀프 레벨링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마르는 시간에 따라서 그 셀프 레벨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벤자민 모어 같은 경우 그런 기능이 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색깔도 뭐 잘 튀어나오고 좋습니다. 요새 벤자민 모어 말고 저기 베어에서 나온 홈디포 제품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새로 나왔습니다. 다이너스티라고. 원래 그거 뭐였죠? 다이너스티 전에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 제품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도 커버리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의 한 번만 칠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번 칠해보시면 한 번만 칠하면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마르고 나면은 살짝 이렇게 살짝씩 티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 결국 칠하게는 되는데 그 정도로 좋습니다. 이 지금 듈럭스 이 라이프 마스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칠했는데도 좀 모자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두껍게 칠하시면 안 됩니다. 이 뒷 배경이 어두운 색인데 밝은 색으로 칠할 경우 이런 현상이 되게 심하대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칠할 때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이럴 경우에는 뭐 좀 더 칠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프라이머를 전에 칠해 주시면 되는데요. 프라이머를 칠하실 때 일반 드라이월 프라이머를 칠하시면 거의 색감이 없습니다. 투명한 그냥 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실링 페인트 있죠, 플랫 화이트 실링 페인트를 썩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라이머에 플러스 실러 효과가 나서 이 드라이월 이 뒤에 있는 색깔을 하얀색으로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색깔 바꾸실 때 많이 쓰시고요. 오일 페인트다, 오일 페인트인지 아닌지, 오일 페인트 그러니까 유성인지 수성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알코올이나 아세톤 같은 걸로 문질러 보시면은 이렇게 휴지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보시잖아요. 묻어 나오면은 수성입니다. 워터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그냥 칠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유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묻어 나온다, 그러면은 유성이면은 번딩 프라이머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그냥 사포질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번딩 프라이머 쓰시는 경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아니면 오일 페인트를 칠하시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이 수성 페인트 위에 수성 페인트를 칠하시는 경우에는 프라이머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가실 때는 그냥 프라이머에 실러 효과가 있는 프라이머를 쓰시든지, 아니면 일반 드라이월 프라이머에 실러 효과를 더하도록 천장 페인트, 플랫 화이트 페인트를 추가하셔서 칠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롤러로 2번을 칠할 겁니다. 지금 제가 커팅을 2번 먼저 했기 때문에 롤러를 일단 2번을 칠할 겁니다. 근데 롤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커버리지가 다릅니다. 붓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2번만 칠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색감을 봤을 때. 이 롤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싸구려 롤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힘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꺼운 애로 이렇게 요 각져 있는 애로 사시는 게 좋고요. 이게 나중에 코너 칠하실 때도 편합니다. 슬리브는 마이크로파이버보다는 커튼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그게 마이크로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먹어요, 페인트를.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만큼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무겁고 많이 벗겨집니다. 그거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커튼으로 된 걸 쓰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거 트레이 사셔서 트레이에 라이너를 또 따로 사시면 돼요. 플라스틱 라이너인데요. 같은 사이즈 맞는 라이너를 사셔가지고 여기 위에 덮어서 여기다가 페인트를 뿌리고 쓰시면은 페인트 다 쓰시고 나서 요것만 버려주시면 요거 그대로 라이너만 사서 쓰시면 됩니다. 라이너는 5개에 제가 알기로 한 1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너를 계속 사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시고요. 만약에 색깔을 여러 색깔을 칠하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벽을 칠해놓고 마르는 동안에 천장을 칠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섞을 수 없으니까 라이너만 빼셔가지고 색깔을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 또 새로운 라이너 끼셔가지고 2가지 색깔을 한 번에 칠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요. 라이너는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페인트를 부어서 롤러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포질을 해야죠. 자, 이건 지금 한 번 마르고 사포질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플랫해졌습니다. 자, 이 다이나 프로 저 패치 그 실러를 이 제품이죠. 요 필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스무드해요, 느낌이. 그래서 사포질을 안 해도 굉장히 스무드한 실키, 되게 미끈미끈해요. 저는 이런 기분이 좋아요. 만졌을 때 느낌이 나면은 칠했을 때 보입니다. 울퉁불퉁한 느낌을 모두 없애주셔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 롤러 트레이에 페인트를 부어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셨을 때 요 얇은 부분 있죠? 여기서 이 건더기가 생깁니다.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마르면서 세컨 코트 칠하실 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퍼스트 코트 칠할 때 분명히 꽤 잘 나왔는데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세컨 코트를 이제 칠하시기 시작하시면은 건더기가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부분적으로 마른 페인트들이 이제 필름처럼 말라가지고 거기 이제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씩 부어 놓으시고, 기다리실 때는 많이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실 때는 세컨 코트 칠하실 때 필요한 만큼 부어주셔야 덜 마릅니다. 페인트가 뭉쳐있어야지 안 마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놓고 비닐로 덮어두시면은 퍼스트 코트가 마르는 동안 페인트를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롤러로 칠하실 때는요, 저희가 커팅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커 보이고 이
이 브러쉬 라인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끔 제가 아까 페인팅 칠하다가 천장에 살짝 닿았어요. 괜찮습니다. 이 페인팅이 천장에 닿는 거는 물로 하셔가지고 이런 행주 같은 데다가 물 묻히셔가지고 닦으시면 바로 지워지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거보다 이겁니다. 이런 브러쉬 마크 있잖아요. 요게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 빨리 퍼뜨려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천장에 묻으시면요, 이 한 브러쉬로 칠할 수 있는 만큼 쭉 퍼뜨려 주신 다음에 닦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페인팅 하실 때요, 이 두껍게, 아까 브러쉬로 칠하실 때도 설명드렸지만 두껍게 칠하시면은 질감이 텍스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 페인터가 얼마나 급하게 칠했는지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벽을 보면은. 그런데 이 브러쉬 마크는 햇빛이 비추면은 진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잘 없애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냐면요. 보통 커튼 같은 경우, 커튼 롤러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꽉 적셔서 대충 이렇게 털어줬을 때 한 3피트에서 4피트 정도 퍼뜨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쭉 천장이 끝까지 있었다면 2피트에서 3피트 정도 되고요. 그 정도의 커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커튼의 이 두께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이 커튼 길이가 다 써있거든요. 이게 10mm짜리입니다. 10mm짜리 이 깊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커버리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까지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냥 페인트가 연하게 나올 때까지 그냥 막 칠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 커버리지를 가지고 어디까지 칠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퍼뜨려 주셔야 이런 현상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끝에 마무리하실 때는 저 끝 라인까지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라인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칠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쪽에 막대기가 있으면은 이쪽이 힘을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살짝 더 뜬다는 느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칠을 하셨으면은 여기에 라인이 남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라인은 이걸로 없앨 거예요. 여기 있는 라인을 제가 계속 지워가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더 힘이 받기 때문에 이쪽에 더 라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라인이 보이시잖아요. 그걸 이제 한번 다시 가는 겁니다. 3피트 정도 갔다가 페인트 일단 다 퍼뜨려 주셔야겠죠. 여기 있는 페인트가 없어야지 라인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4피트 왔죠? 힘을 좀 빼셔야 돼요. 돌아올 때는. 여기 이렇게 라인이 보인다고 하시면은 고기를 다시 이렇게 끝으로 지나가시면 안 되고 중간을 놓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라인이 보이시는 데에서 중간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점점 빼주십니다. 그럼 점점 라인이 안 생겨요. 새로 지나간 곳에. 점점 힘을 빼주시면서 라인이 없어질 때까지만.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요 막대기 있잖아요. 요 막대기는 좁은 공간 하실 땐 조금 길어요. 제 거 지금 이게 4피트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8피트까지 올라가는 건데 너무 깁니다. 그래서 뒤가 자꾸 부딪혀요. 좁은 공간 하실 때. 2피트짜리가 제일 많이 씁니다. 2피트짜리 하시면 늘리면 4피트가 되거든요. 4피트면 뭐 천장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게 4피트니까 이렇게 천장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손 그렇게 올리지 않고. 그리고 이게 있어야 몸의 움직임이 덜합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이거 없이 이렇게 찢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계속 해야 되잖아요. 허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어깨도 아프고요. 요게 있으면은 팔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기가
페인팅 작업을 하실 때 방이 좀 크다고 하시면은 굳이 뭐 막대기 필요하겠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힘 조절도 훨씬 쉽고요. 힘을 빼시면서 돌아뒀다가 이제 좁아지죠. 뒤가 부딪힙니다. 막대기를 빼야 돼요. 그래서 4피트짜리는 좀 불편합니다. 2피트짜리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천장이 9피트, 저희 집은 보통 집은 8피트입니다. 이제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9피트로 많이 짓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 공간감이 커지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4피트짜리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좁은 방 칠할 때는 역시 불편하죠. 자, 제가 반대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쪽을 힘주는 곳, 이쪽을 힘을 안 주는 곳으로 쓸 거예요. 페인트가 이 브러쉬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막 빨리 굴리게 되면은 페인트가 엄청 튑니다.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시고 나중엔 조금 더 빨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퍼스트 코트이기 때문에 살짝 부족해 보이지만 있는 페인트를 퍼뜨리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소리가 바뀌시는 게 들리시죠? 힘을 빼면은 롤러의 소리가 바뀝니다. 이런 느낌으로 선을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조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신감 있어도 조명이 없으면은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라인 같은 것도 더 잘 보이고요. 조명이 있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조명을 쓰고 있어요. 예. 제 눈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벽들도 계속해서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로 페인트 칠할 때 한 가지 팁은 끝부분 말고 중간 부분부터 칠하시는 겁니다. 끝부분을 칠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묻어있던 그 많은 페인트들이 끝부분에 다 뭉쳐버려서 마감이 깔끔하지 않게 나오거나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것보다는 중간부터 시작해서 넓게 퍼뜨려 주시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끝부분부터 시작하실 때는 힘 조절을 잘 하시거나 계속해서 퍼뜨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이제 누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퍼스트 코트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안 마르네요. 보통 큰 방을 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처음에 칠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말라가지고 또 세컨 코트를 바로 칠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말랐습니다. 저희야 자주 하는 일이고 많이 하니까는 대충 감이 옵니다. 언제쯤 다시 칠을 하면 되고 언제쯤 얼마나 걸릴 때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스케줄을 잡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영상 때문에 환풍기를 못 틀었지만 환풍기를 틀어 놓으시거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환기가 되면은 훨씬 더 빨리 마릅니다. 빨리 마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빨리 마르면 아까 말했듯이 저희 이 텍스처가 질감이 조금 좀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해 보이지 못하고요. 천천히 마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천천히 말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리면서 아까는 괜찮아 보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빈 공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칠하면서 아까도 여기 살짝 닿았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막대기가 워낙 길어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에 터치업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도 먼저 이렇게 페인트를 쭉 칠해놓고 나면은 퍼스트 코트랑 세컨 코트만 해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퍼스트 코트 하실 때랑 세컨 코트 하실 때랑 드는 페인트도 훨씬 다르고요. 세컨 코트 할 때 훨씬 적게 드십니다. 시간도 훨씬 적게 들고요. 힘도 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터치업을 어차피 할 거라고 감안을 하고 저희가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보통 가구랑 가전이 들어오면서 이런 흠집들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 전에 페인트 칠을 하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른데 그래도 페인트 칠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짐이 없을 때 페인트 칠을 막 해놓고 터치업은 금방 합니다. 터치업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페인트는 미리 해놓는 거 저는 보통 추구하는 편이고요. 페인트 제품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그리고 스프레이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스프레이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선 스프레이어가 있고요. 그라코의 울트라 맥스가. 그리고 하나는 유선 방식이 있습니다. 큰 페인트 큰 통 있잖아요. 5갤런짜리 거기에다가 이제 호스를 넣어가지고 스프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 스프레이어가 있으면은 웬만한 크기의 이 큰 집도 하루 안에 싹 다 칠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까지도 칠할 수 있습니다. 프랩 작업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바닥만 안 쳐 있으면 바닥이랑 트림만 안 돼 있으면은 창문 같은 데만 이렇게 좀 가려주시고 쫙 이제 빨리 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하실 같은 경우 벽하고 천장을 같은 페인트로 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프레이 페인트가 있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무선 스프레이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트림 같은 거 붙이기 전에 미리 페인트 칠을 해줄 때 되게 유용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붙이고 나면은 페인트 칠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붙이기 전에 다 페인트를 하는 편인데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집이 크다 보면은 페인트가 뭐 500, 600 linear feet 엄청 많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칠하다 보면 그거 칠하는 데만 하루 이틀 걸릴 때도 있습니다. 프라이머 칠해놓고 쫙 말려놓는데 공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쫙 세워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페인트 2번씩 칠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스프레이어로 하면은 그게 훨씬 줄어들죠. 한 10배 정도 시간이 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면 충분히 다 하고요. 대신에 스프레이어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런 오렌지 필이라 그래가지고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어를 쓰실 때는 잘 보시고 쓰셔야 되는데요. 일단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일단 가장 확실하고요. 오렌지 필이 나는 경우는 보통 이제 페인트의 팁을 잘못 썼거나 이 스프레이어마다 이렇게 팁에 얼마나 분사를 하느냐랑 얼마나 넓게 분사를 하느냐 그게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걸 맞는 걸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속도죠. 그 스프레이어의 힘 조절과 지나가는 속도, 칙 뿌리면서 지나가는 속도 조절이 너무 빠르면은 오렌지 필이 일어나고요. 너무 느리면은 흘러내립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프레이 페인트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환풍기를 틀어놓고 퍼스트 코트가 말릴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해서 여기 이제 막 커팅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어중간하게 마른 페인트는 뭉개집니다. 이렇게 지우면은 뭉치듯이 뭉쳐져 버려가지고 다 이 텍스처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붓 같은 경우는 제가 비닐로 감싸놨습니다. 항상 이렇게 비닐로 감싸 놓으시면은 다음에 쓰실 때 말랑말랑하고 그대로 촉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닐로 감싸 두셔야 되고, 까먹고 비닐을 안 감싸 두시면 금방 말라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새 붓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붓은 살리시려면은 뭐 신나를 써서 막 문질러가지고 빗질하고 이래가지고 살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처음처럼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 관리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저는 이게 말릴 때까지 환풍기 켜놓고 기다렸다가 다 말리면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롤러를 칠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말린 후에 혹시 빠진 것 없나 체크해서 터치업을 한 다음에 이제 요 조명이랑 거울이랑 리셉티컬 페이스 플레이트 이런 거 좀 다시 달아줘야겠죠? 그런 작업하면은 페인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에 흘린 것들 청소하고 하면은 보통 저희 작업이 끝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퍼스트 코트를 얇게 칠하셨다면 세컨드 코트도 얇게 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퍼스트 코트를 두껍게 칠하셨다면 세컨드 코트를 아무리 얇게 칠하셔도 퍼스트 코트에 자국이 남습니다. 퍼스트 코트를 얇게 칠하라고 강조드린 이유입니다. 세컨드 코트는 아무래도 더 빨리 진행되실 겁니다. 예, 보시다시피 페인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 리셉티클 전기랑 거울이랑 전에 떼어냈던 등을 다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실 때는 뗀 거랑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전등 다실 때는 꼭 전기를 끄시고요. 하얀색은 하얀색하고 까만색은 까만색끼리 와이어 너트 선을 이렇게 두 개를 맞대신 다음에 와이어 너트를 거기에 딱 껴주시면 됩니다. 거울도 다시 달았고요. 리셉티클도 다시 달았고 조명도 다시 달았습니다. 예, 이렇게 페인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리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지금 시간을 다 합치면 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는 시간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짜가지고 마르는 시간 동안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커팅은 3번 했고요. 롤러는 2번 했습니다. 네, 롤러는 깨끗하게 나왔고요. 커팅은 아직도 살짝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나중에 터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